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화론만 배웠던 우리가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마치 성경을 신화로만 생각합니다. 과학적 근거로 성경을 풀어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왜 창조론이 맞는지 객관적인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옳다면 대홍수 이전에 세상을 잃어버렸고 홍수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가 있는데 노아의 홍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우리는 이렇게 배웠으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다른 동물이 진화해서 현재 모습이어야 합니다. 박쥐가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라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가 아니고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쥐 종류로 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도대체 쥐가 점점 진화되어서 박쥐까지 변한 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박쥐는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니까 설명이 복잡합니다. 도마뱀이 새 종류로 변하였다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애쓰던지 아니면 쥐 종류로 변하였다가 자꾸 절벽으로 뛰어내리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진화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걸려서 조금씩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진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쥐에서 박쥐로 변할 때까지 겪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5천만 년 전에 살았다는 박쥐하고 현재의 박쥐 골격 구조와 모양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살고 있어야 하는데 전 세계 박물관에서 찾아보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형태의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연결고리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화가 일어났다면 연결고리 화석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일어났다면 존재하여야 하는 중간 단계 생물체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하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말이든 개든 조상이 따로 있다는 것으로 그 안에서 다양한 후손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말과 개가 공통의 조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졌다는 것인데 창조론에서 이야기하는 증거는 의미가 없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화론에서 말하는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모델과 창조론에서 말하는 모델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창조론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동물들 중에 가장 많이 사람을 닮은 존재가 원숭이긴 하지만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을 서로 가깝게 하여도 원숭이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해서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에서 인간이 원숭이를 닮은 존재였는데 많이 우아해졌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가 옳다면 창조자 신을 닮은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다. 인간의 가치가 원래 무엇이었는지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에서 사람의 가치가 원래 분자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를 분자 덩어리로 본다면 사람을 죽여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창조가 옳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절대자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는데 진화론의 철학적인 뿌리는 생명이 근본적으로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조새라고 합니다. 시조새 화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화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새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 부리에 이빨이 있고 꼬리 뒤털에 꼬리뼈가 있으니까 진화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며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시조새가 되었고 새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하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조새 화석도 발견되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조새 화석에 속은 겁니다. 정말 진화된 것이 맞는다면 시조새와 도마뱀 화석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시조새와 도마뱀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진화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시조새 화석 파편 몇 개뿐입니다. 연결고리 화석이 없다는 것은 도마뱀과 시조새는 원래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은 시조새 화석의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라는 겁니다. 중간 연결고리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면서 학교에서 믿음을 강요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아도 종류대로 맞고 성경의 기록도 종류대로가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과학적인 증거로 확인해봐도 종류대로가 옳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을 비교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 그림은 바늘 귀에 실을 끼워 넣은 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오른쪽 사진은 곤충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으로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바늘과 품질이 다릅니다. 모기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본 것입니다. 왼쪽 위 두 번째 사진이 모기 머리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기가 막힙니다. 오른쪽 위 사진은 눈을 확대한 것인데 매우 정교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모기의 침을 확대한 것인데 너무나 정교하지 않습니까? 모기조차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지 잠깐 보셨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건물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리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진화론이고 성경 기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성경 기록이 옳다면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비행기 날개에 있는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비행기 제트 엔진과 빌딩은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만들 수 없고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전문가가 합니다. 제트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생명체에는 설계도가 있고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몰랐는데 이제 그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생명체의 설계도는 DNA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고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와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때문에 닮습니다. 요즘 말로 유전자이고 옛날 어른들은 글씨가 글씨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글씨가 유전자이고 설계도이며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태아의 모습인데 3개월, 10개월, 신생아의 모습으로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생명체를 만든 창조자가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스 부호로 디지털 시대라서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데 옛날에는 전보를 친다고 했는데 바로 모스 부호입니다. 모스 부호는 단 2개의 신호만 있는데 짧은 음과 긴 음입니다. 알파벳은 26개 문자가 있지만 모스 부호는 2개뿐인데 백과사전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0과 1, 2개 신호만 있으면 모든 걸 기록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진법이라고 하는 숫자 0과 1이며 컴퓨터 내부에서는 전기적인 신호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1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0으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빛이 들어오면 1이고 불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0으로 처리되는데 2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2가지 신호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DNA로 유전자 정보인데 복잡할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A와 T가 결합하는 것과 C와 G가 결합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사를 위해서 두 가지를 묶어놨을 뿐이지 결국 두 종류 결합뿐이며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모스 부호와 컴퓨터 이진 부호는 인간이 개발한 것인데 생명체 속에 있는 DNA 유전자 부호는 인간이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진보로 발견한 것일 뿐이며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 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기록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바늘끝 또는 핀끝을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작은 대장균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노란 실 같은 것으로 염색사라고 하는데 유전 암호가 들어있습니다. 대장균 설계도를 A4 용지에 기록한다면 1000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대장균 한 마리 설계도의 양인데 유전 암호 하나만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기록일수록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정교한 설계도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정교하게 설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것입니다.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손가락에 네모나게 붙어 있는 것이 반도체 칩인데 엄청난 양의 기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점 크기만한 것이 예전에는 백과서적 2만 권 정도 담았는데 현재는 백과서적 2천만 권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언뜻 보면 이응 2만 권이 매우 크게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둘을 똑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세포가 1억 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칩을 설계한 과학자들을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인정한다면 생명을 설계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되어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일이 10개월 동안 완벽하게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정 중간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탄생하도록 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일 겁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시고 많은 것을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망가진 것도 사람입니다. 창조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창조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한 단어는 설계도입니다. 우리 몸속에 설계도가 있는 한 우리를 설계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설계하신 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한국창조과학회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만들었으며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슬라이드 자료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